반갑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난 동기는 저희 고모부랑 고모부께서 오랫동안 이제 원불교에 제가로서 한 수십 년 동안 계셨기에, 그로 인해 또 저희 부모님이 제가로 이렇게 원불교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부모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원불교를 몇 번 따라갔는데, 아, 원불교가 이런 종교구나. 처음에는 원불교를 들었을 때는 사실 종교가 좀 많이 생소한 것이라, 이름도 뭐 아는 종교라고는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정도였는데, 원불교 일단 이름은 굉장히 생소해서, 근데 부모님께서는 또 이제 제가로서 계속 다니시니까 계속 어렸을 때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 원불교가 이런 곳이구나.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린이 법회할 때 막 일원상 서문을 하는데, 그때는 막 뭐라 하는지, 뭐 언어도단 뭐 이렇게 하는데 뭐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다가, 이제 정말 이제 성장하면서 다시 고등학교 때 정말 이제 종교에 관심이 많을 때라 다시 교리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굉장히 원불교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꾸준히 다니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무 출신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깊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아, 너 전무 출신 하는 게 어떠냐? 너 기질과도 참 맞는 것 같고, 너가 평소에 심리학이랑 종교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전무 출신 하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종교에 대해서 원불교가 정말 전무 출신을 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서원을 세우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정말 법회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더라도 거의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정도는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완전히 서원을 굳히고 전무 출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원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가 굉장히 교리를 간사를 하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사막팔조, 사흔사요 얘기만 들었지, 그리고 뭐 일원상의 진리신앙 수행 뭐 이런 너무 딱딱하게 저한테 다가오니까 몰랐을 때는. 근데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아, 일원상이 이런 것이구나, 사흔이 이런 것이구나, 뭐 아직 완벽히는 알지 못해도 2년 동안 간사를 하면서 이제, 아, 어느 정도는 대강 강령을 잡았다, 이게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원불교를 전무 출신을 전무 출신을 굉장히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처음에는 제 주견과 고집으로 항상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랬는데, 이 교리를 만나고 나니까 대종사님이 교리를 다 강령을 잡아주시고 가리를 내주시니까, 아, 이대로만 정말 행동하고 살면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고, 정말 교리가 사흔과 사막 이렇게 공부법을, 솔직히 다른 종교는 그냥 뭐 기독교 같은 거는 뭐 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말씀만 있고,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신앙과 수행을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이대로만 하면은 정말 마음 공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그게 좋은 메리트인 것 같고, 원불교에. 그리고 마음 공부하면서
그 정말 2년 원래는 간사를 안 하고 학교를 바로 갈라 했는데 그 저희 추천교우님께서 아니다, 간사를 하면은 배울 것이 많다. 여기 삼동 원장님도 굉장히 신심이 강하신 분이고 그 수십 년 동안 이제 간사들을 키워내신 그런 아주 역량 있는 분이라 그런 분 밑에서 살면은 너도 참 그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남들 다 대학교 가는데 그 똑같이 20살에 대학교 1학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추천교훈이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2년 동안 뭐 간사하면서 배울 게 그래 한번 2년 동안 해보자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그 2년 동안 살면서 배운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2년 일단 여기서 이제 간사 생활 하면서 일거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정전, 교리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기질도 뭐 평소에는 이제 자기 주견대로 행동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 교무님들이 계시니까 다 문답감정 받고 그냥 그대로 해주면 난 신심만 내면은 이대로 하면은 정말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기질도 굉장히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좋았고 이제 교학과에 가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욱 더 신심을 내 가지고 공부를 2년 동안 한 거는 솔직히 이제 시작이라고 보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더욱더 정성껏 교리 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교무가 되면은 이제 나부터 이제 개벽을 하고 나부터 기질 변화를 해가지고 남들에게 정말 법을 설하지 않아도 기운으로 남들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북 임실에서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천주교 모태신앙이에요. 네, 저희 집안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천주교를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 또 다른 종교인 원불교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항상 친구들 앞에 서가지고 이끌고 다니면서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적이 또 잘 나와서 선생님들의 어떤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 생활에 안주하고 제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냥 무언가 다 해결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이라는 관문 앞에 수능 실패라는 이제 고배를 마셨죠. 그동안에 제가 노력했던 시간들이 다 부정당한 듯한 주위의 시선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제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 그것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현실의 이제 괴리감이 저의 자존감은 떨어뜨리고 열등감은 높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서 두문불출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는 나가고 싶어도 우울증하고 이제 대인기피증으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집으로 내려가자, 이러다가 너 죽겠다라고 하시면서 만덕산에 있는 원불교 효소 단식원에 저를 이제 강제로 넣으셨어요. 여기에서 한 달만 있으면 유학을 보내줄 테니 여기서 한 달만 있어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보사님께서 오셨는데 저는 만덕산에 2주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었고 그때 보사님께서 오셨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지친 모습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역시 인생은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또 단식원 선배로서 보사님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이제
식사 때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가시게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초선지 산책도 이제 심심하실까봐 같이 가드리고 그때 보사님께서 되게 해주신 법문 말씀에 제가 이제 반한 거죠.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에 저를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 현실 앞에서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면 이제 보사님을 뵙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신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보사님을 뵙고 일주일 만에 출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행복한 만덕산 생활이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께 나 출가할래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어렵게 부모님께 저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쉽게 그렇게 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당신께서 이제 평생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줄 테니 천주교 신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와서 어머니께 제가 원불교 교무가 되겠다는 것에 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첫째로 내 신념과 믿음을 아무리 아들이라도 강요할 생각이 없다. 둘째로는 본인이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복지재단의 교무님들의 어떤 불편하지만 인내하고 또 투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셨더라고요. 교무님이 사는 모습을 통해 원불교라는 종교가 정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부모님의 큰 반대 없이 출가를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출가한 이후에 더 성당을 더 잘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내 심통 제자가 되면 예수가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예수의 심통 제자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니 나의 제자가 된 이후라도 하느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하는 그 전망품 14장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출가 후에 2년 전에 이제 원기 100년에는 제가 익산 정토회관에서 간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의 순서를 배우고 또 2년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스스로 연마해야 할 공부거리가 많아서 그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무엇을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어떤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서원을 세우는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사 1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원불교 교무가 되려고 하는데 엄마가 입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네가 출가한다 했을 때 너의 종교를 인정한 것처럼 내 종교도 인정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켜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은해야겠죠. 앞으로 맺어질 이 인연과의 과는 제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올해 영산 선악대학교 1학년에 진학을 합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그 일환으로 출가를 했고 그 일환으로 제대로 교화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큰 서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단과 회상에 꼭 필요한 준비된 교무가 되려고 합니다. 또 원불교를 만나서 제가 입은 은혜에 보온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출가 감상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암교당에 처음 온 게 2010년이거든요. 온 게 95년 2월부터 다니면서 2년 동안 청년회 활동을 했고 2012년에 원기 97년에 전무 출신 서원을 해서 전남 영광에 있는
모양산 선악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휴학한 뒤에 군대를 2년 철원에서 했고 또 이제 간사 근무를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해서 무려 이제 4년간의 긴 휴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하는데요. 그래서 안암교당에 처음 온 게 제가 22살이었는데요. 네, 어느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래서 원불교 덕분에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참 값지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누가 이제 종교가 뭐예요? 하면은 이제 무교라고 집안이 원불교인데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재수를 하면서 방황을 했고 재수할 때 좀 방황할 때 책장에 꽂혀 있었던 선물 받았던 원불교 전서가 있었어요. 요 책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때 읽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큰 위로랑 버팀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부모님의 추천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 곳이 이곳 안암교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의 활동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재미가 많이 붙었었는데요. 결국 이제 출가를 하느냐 아니면 원불교를 버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그렇게 역량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두 개를 같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훌륭한 원불교 교도이자 동시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내가 이번 생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수준이 거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해서 하나만 집중하자 했는데 그때는 원불교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도저히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은 출가를 해서 살고 다음 생에 언젠가 기회 되면은 좀 제가 교도로서 살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 간사 근무 이야기인데요. 네. 간사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일종의 인턴십 과정입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라는 거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젊을 때 좀 더 많은 은혜를 알라, 좀 더 많은 은혜를 젊어서 알아라는 소리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은혜거든요, 사실. 간사 생활은 사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밥 한 끼가 나오기까지의 은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법회가 한번 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막연히 알던 거를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 바자회나 이런 여러 가지 교당의 행사들이 열릴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이론으로만 알다가 실제 해보면서 이제 몸으로 깨우치게 됐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철이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불평하지 않죠. 사실 부모님이 등록금 버는데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밥 한 끼 해주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면은 불평을 안 하는데 이제 모르니까 밥맛 없다고 나물만 왔다 뭐 행노맛 이런 거 상처되는 말 하고 철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자산 상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뜻을 좀 이제 젊어서 사서 고생을 한다는 거에 연결돼서 좀 많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불교라는 이름의 부제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어떤 인생을 가르쳐주는 교양 수업인데 이 정도 돈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기쁘게 헌금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를 다니는 게 어떤 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불교인의 목적은 이제 성불재중 재생의사라고 하는데 나 자신이 부처가 되고 고통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근데 교당에서 다니고 교당의 일을 하는 것이 결국 그 재중의 한 방법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교당 다니는 게 훨씬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간사 최고죠. 간사 청소부도 되고 뭐 사진 기자도 하지, 배관공도 하지, 뭐 속기사에 뭐 촬영 감독도 하지, 창고 관리인의 요리사에 뭐 뭐든 다 하는 이제 종합 예능인인데요. 종합 예능인. 할 줄 아는 게 많아진다는 거는 더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거잖아요. 김성현이라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구나 간사를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되게 많은 걸 배웠고 또 혼자서 해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또 어설프긴 했지만은 모든 1년 교당 행사를 다 다뤄봤기 때문에 교당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진짜 몸으로 실제로 체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요. 결국 돌아보면은 다 은혜였고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다 은혜였고 감사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고요.
네, 행복도 고난도 결국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갈 수 있어서 저는 지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은 서인혜이고 숙명은 서미교입니다. 나이는 58세이고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났고요. 서강대 대학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또 보사님 추천으로 원광대 디지털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으로 편입해서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결혼 초기까지 고아원이나 양로원, 지체부자유학교, 맹인학교, 소년소녀 가장 돌보기, 나병환자촌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27세에 경찰대 1기 졸업생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파탄되면서 저 자신조차 돌보기 힘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이혼을 하면서 두 아이의 가장이 되어 제 자식 돌보기가 더 바빠졌습니다. 그러자니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가톨릭 신앙인이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교리를 1년 동안 배우고 대학에서 가톨릭 서클 부회장을 맡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나병 환자들과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수녀가 되려고 하였었는데요. 부모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또 단월드 지도자 생활을 15년간 해왔습니다. 제가 단월드를 만나게 된 계기는 아들아이가 5살 때 남편의 그 잦은 외도와 시댁의 갖은 핍박으로 저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대 교수님의 소개로 단월드를 알게 되었고요. 거기 가서 몸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고 아예 지도자로 입문을 해버렸습니다. 단월드에서 수련하면서 처음으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월드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업장이 많이 녹아난 것 같습니다. 그 덕으로 제가 5년 전 원기 97년에 원불교 정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아이가 논산에서 훈련받을 때 종교활동 시간에 원불교라는 곳을 갔대요. 뭐가 이렇게 둥그런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곳에 있는 교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원불교는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거를 보고 얘가 쇼크 아닌 쇼크를 먹었나 봐요. 아니 종교가 이렇게 포용적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면은 그 원불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래? 그런 종교가 있어? 이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원불교를 오게 된 진짜 이유는 원음방송이었어요. 불광동 옥탑방에 살았는데요. 서울이고 난청 지역도 아닌데 원음방송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거죠. 근데 듣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법문을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을 계속 듣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원불교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가까이 있는 원불교를 가서 이제 그때 딸아이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같이 가지 않은 아들아이까지 그냥 원서 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입교 원서를 쓰고 왔습니다. 그렇게 입교를 했어요. 제가 원불교를 만나서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뭐 이루 말을 다 하라 그러면 아마 밤을 살 겁니다만 그중에 가장 특히 교전입니다. 그리고 저의 딸아이의 출가입니다. 세상에 이 원불교 교전은 한마디로 탁월함이었어요. 파리가 천리마를 타고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정전 내용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울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춤을 췄다가 별 쇼를 다 했어요. 이거 법문 사격을 하면서. 대종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대종사님께 연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교의 동기부터 법의 등급까지 원불교의 정체성부터 원불교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굳이 원불교인이 아니어도 공부인이라면 누구나가 반드시 봐야 할 기본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너무나도 소상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대중적이고 시대성에 맞게 우리말로 쉽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대로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만 한다면 부처가 안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정전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 법을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너무나 늦게 만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어리석게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기존에 더 충실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의 원불교 학과를 다니면서 원불교의 역사와 원불교 교단 초기의 선진님들에 대한 이야기와 원불교의 성가에 대한 이야기. 원불교 성가가요, 전 그냥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이 원불교 교존에 나와 있는 그 한 권을 성가에 그대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성가에 대한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에 대한 이야기와 원불교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 등 원불교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에 충실한 수행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딸 우리 예주 간사님한테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애정을 주신 여러 교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불교의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입교는 갔고요. 제 외할머니였는데 제가 이제 원불교를 그러고 나서 제 스스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때 원불교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제가 알게 교당에 된 나올 수 계기는 있었던 계기는 10년 전에 일단 저희 큰어머니 부모님, 49대 때 알게 그렇게 되었고 해서 처음 교당을 가게 됐고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원불교를 접하게 되었고요.